안녕하세요. 대한민국 GA 기준 보험몬스터 한다호입니다. 오늘은 24년 12월 손해보험 시책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달 손해보험 시책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의외로 아주 많은 분들께서 그 숫자의 오류에 빠져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통 설계사님들께 생보험 85, 손보험 95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보다 숫자를 더 높게 주는 GA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히 단언컨대 97보다 저희 85가 더 높은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시책의 구조라든가 좀 착각하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보험을 하시는 분들은 말을 워낙 잘하시기 때문에 되게 높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숫자에 대한 걸 유튜브에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 제가 유일하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에 대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높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최고로 높은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하는 건데요. 왜 이게 최고로 높냐? 그러니까 97보다 왜 너희의 85 수수료가 높냐? 손봉 95, 그 수수료가 높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손해보험 설계사 시책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장이라는 단어를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원장이라고 쓰면 100이 1000이에요. 근데 정말 일부 GA는 그걸 건드리는 데도 있더라고요. 생보는 많이 건드리는데 손보는 100이 1000이란 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잘 안 건드리거든요. 근데 의외로 그거를 숫자의 오류로 건드리는 GA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가 그런 데가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그 다니는 곳이 100이 1000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90%면 총 수수료가 900%여야 됩니다. 시책 제외하고. 80%면 800%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뭐 이제 10% 정도씩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시 말했지만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심플하니까 100이 1000. 심플하다 보니까 손해보험 수수료를 건드리지 않는 GA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디서 건드리냐? 손해보험은 시책에서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뭐 90%를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인시책이라든가 이런 걸 추가적으로 더 받는데 총량은 더 떨어진다. 그런데 나는 총 숫자는 더 높으니까 이쪽이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퇴사시 자녀 수수료를 주는 회사는 저희 회사뿐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면 일부 관리자분들이 준다고 하시는 그 대리점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문서를 제공을 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급여 명세표를 제공하는 코드도 계속 살려놓는 것도 그 보증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네. 처음에 입사할 때는 사이가 좋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저를 입사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친절한 말만 합니다. 근데 이제 퇴사를 하겠다고 하면 아주 일부 사람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 사업단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표님께 요청을 해서 회사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도 한 번 더 입사를 할 때 다 등록을 해놓고 퇴사 시 자녀 수료 지급,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한테 계약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퇴사를 했을 때 퇴사 시 자녀 수료를 전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급여 명세표도 코드를 죽이지 않고 급여 명세표도 계속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500만 원의 퇴사 시 자녀 수료가 이번 달에 나왔다면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500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누가 막 이렇게 원래 600인데 100을 뺐는지 그런 걸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급여 명세표를 보여주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럼 뭐가 남니? 그게 많이 안 남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또 죄송한 게 가끔씩 입사 상담을 하다 보면 나는 85%보다 더 많은 수수료를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맞춰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 잠깐 말씀해주면 퇴사 시 자녀 수수료를 매월 지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거가 발생을 하냐면, 그러니까 퇴사를 했는데 급여를 받았는데 이제 또 이제 유지율이 깨져가지고 환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전화해야 됩니다. 제가 전화해서 입금해 주세요. 이거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관리자를 오래 하신 경험이 없는 분들은
아니 그래도 차익이 많이 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는 한 5분의 1 정도의 마진을 지금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아예 돈을 안 벌고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제가 단언컨대 저희의 이 시스템을 따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자신이 있고 그리고 저희 사업단 자체가 리크루팅 컨셉 자체가 정직이고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저희 재무설계사님들이 일하실 때 물론 빨리도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보여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오래 갈 수 있는 거는 보여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인사권을 막아놓는 거죠. 그러니까 인사권은 원래 위에 관리자가 갖는 거지만 그 인사권에서 강한 게 무엇이냐? 퇴사시 잔여수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만약에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연봉의 2배, 3배가 퇴사시 잔여수료인데 만약에 연봉 1억인 사람이 퇴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말리겠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만두면 관리자가 2억에서 3억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유지를 100% 한다고 치면. 근데 저는 한 푼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노력해야 되고 우스갯소리로 어떤 곳은 뭐 퇴사시 잔여수료로 이제 주수입원을 보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험업계에는. 하지만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가 돼도 크게 가져갈 수 없고 그리고 이제 직원을 뽑아서 해야 할 일도 관리자가 해야 되고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래도 월급 받는 거니까 감사한 거죠.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대부분이 이제 만족을 하시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저희 사업단이 저희 대리점이 운영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대표님이야 저까지 다 정직을 우선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정직하다고 합니다. 저도 정직하다고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정직하다고 합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총량을 보시면 돼요. 어차피 어느 회사마다 총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규모의 경제란 매출이 클수록 수수료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저희가 뭐 대한민국 최고의 매출의 회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설계사 수수료는 저희가 1등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숫자로.